이건 제가 지금까지 써온 플래너입니다. 비어있죠? 여긴 채워져 있죠? 비어있죠? 비어있습니다. 이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다 말다 한 플래너입니다. 이렇게 쓰다 말다를 무려 4, 5년 반복하면서 개선을 해보려고 했지만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매번 만족스럽지 못한 한 해를 보낸 이유가 내가 지금까지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혹은 내가 1년 동안 뭘 했는지 제대로 트래킹할 수가 없어서 더 후회스러운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시간 관리하는 방법을 좀 제대로 잡고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지금 3가지를 딱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2주 만에 제 인생이 바뀌고 성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플래너를 잘못 쓰고 있었거나 매일 쓰고 열심히 계획을 세운다고 세웠는데 그 계획들이 잘 항상 지켜지지 않고 성과가 잘 안 나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능 언니 이상원입니다. 이제 또 새해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계획법이 있는데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 계획법의 가장 큰 문제 3가지는 뭐였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너무 큰 목표를 잡았는데 높은 목표를 설정한 것도 문제였지만 측정 불가능한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목표가 높아서 너무 현실 가능성이 없는 목표였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 현실 가능성이 없는 목표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측정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지표가 없었던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측정이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했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제 문제점은 아침에 제가 항상 되게 일찍 일어나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플래너를 쓰는데 이제 오늘 하루 시간 계획을 막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덮었던 게 문제였어요. 덮었어요.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게 저의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덮는 순간 어때요? 다시 내가 회사에 출근하면 그 플래너를 가져가지 않는 이상 열어보기 쉽지 않고 심지어 회사에서 플래너를 열어보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덮는 순간 제가 오늘 아침에 방금 적었던 계획들도 그냥 다 까먹어요. 그래서 덮는 순간 그래서 내 다음 계획이 뭐였지? 또 사실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세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요. 제가 그 플래닝을 하고 리뷰를 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리뷰하는 시간이 아예 없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아침에 덮었잖아요. 덮은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열어보지 않았던 게 문제였던 거죠. 다시 열어서 제가 오늘의 플래닝을 했던 것을 잘 이행을 했는지 오늘 나의 목표는 이루었는지를 트래킹하고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다가 세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계획 쓰고 덮고 잊어버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새로운 계획 쓰고 덮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새로운 계획 쓰고 덮고 이게 무한 반복이 됐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은 세웠지만 그 계획대로 될 리가 없었고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도 없으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 2주 만에 인생이 바뀐 이 계획법도 크게 3가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인생이 바뀐 계획법 3가지 중 첫 번째는 측정 가능한 목표를 작성하자. 제가 이전에 이제 2025년 계획을 이제 회고하는 자리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저의 목표 하나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유명한 유튜버가 되겠다. 이거를 제가 2025년 목표 중에 하나로 적어놨더라고요. 일단은 유명한 유튜버의 기준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했을 때 정의할 수가 없었어요. 유명한 유튜버? 뭐 구독자 10,000명이 되어야 유명한 유튜버인가? 어떤 유튜버가 되고 싶었던 거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적혀있지 않았고 오직 그 한 문장이 적혀있었는데 이게 이제 당연히 목표 설정에 있어서 정말 측정이 불가능했던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명한 유튜버가 되겠다라는 목표보다는 이제는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하니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12월에 구독자를 500명 모으겠다라는 것처럼 구체적인 수치적인 목표를 잡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측정이 가능하도록 목표를 잡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점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 계획을 벌써 저도 세우고 있는데, 이제 세울 때 항상 측정 가능한가? 내가 이거를 달성했다라고 보려면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것인지, 그거에 대한 지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점을 일단 첫 번째는 역시나 너무 큰 목표는 안 돼요. 너무 높이 설정해버리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유튜브를 제대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물론 현실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지만 제가 뭐 2026년 2월 달에 내가 구독자를 10만 명을 찍겠다. 만약에 이런 목표를 잡으면 지금 남은 시간이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가 유튜브에만 올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유튜브만 고민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현실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너무 높은 목표를 잡으면 제 의지가 떨어지겠죠? 그렇다고 또 주의해야 되는 점은 반대로 너무 낮은 목표를 또 설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표를 설정할 때 너무 높이 설정하면 맨날 실패하니까 거기서 제가 이건 무조건 달성하겠다 싶은 목표들을 적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차! 이건 무조건 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목표라는 것은 내가 정말 추구하는 골인데 그 골이 너무 쉽다면 내가 노력할 게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내가 이룰 수 있는 목표라고 하면 내가 노력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어렵더라도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정도의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대로 이제 또 너무 쉬운 목표는 설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을 잘 찾아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려면 항상 내가 그 목표에 있어서 뭔가 증거를 제출해야 돼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2026년 동안 뭐 구독자를 1000명 모을 거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내가 한 달에 업로드를 몇 개를 하겠다. 그러면은 한 주에 업로드를 몇 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업로드하고 뭔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혹은 뭐 친구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나 이거 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증거 제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 누구한테라도 나 이거 했어요. 아니면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그냥 아무도 안 보더라도 야,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나 오늘 이거 목표 달성했다. 나 오늘 이거 뭐 글을 썼다. 이런 식으로 좀 제출하는 형식으로 항상 그 목표의 끝은 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항상 측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목표를 내가 예를 들어서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냥 글을 쓰고 끝 해버리면은 내가 진짜 한두 줄 적고 끝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블로그라고 하면은 이제 발행까지 해서 업로드까지 해서 업로드 된 걸 기준으로 이제 글을 썼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도 업로드 된 거 보고 이거 진짜 했네라고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봤을 때도 이때 이렇게 글을 썼구나 이런 것도 다 증거로 남으니까 나중에 이제 볼 때도 쌓여 있는 거죠. 그 증거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 같은 것도 내가 하루하루 이제 업로드하는 게 이제 목표였잖아요. 업로드해서 증거 제출하는 게 쌓이고 쌓이다가 이제 한 1년 뒤에 봤을 때 블로그 글이 막 360개 쌓여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증거들이 쌓여서 내가 진짜 이만큼 했구나가 이제 확 체감이 오면서 우리가 그동안은 한 게 없다라고 느껴졌겠지만 이제는 증거가 있으니까 내 눈에 한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꼭 증거를 남기는, 측정 가능한 지표를 위해서 증거를 남기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일단 목표를 좀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리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아침에 덮고 다음날 아침에 열어서 다시 쓰고 다시 덮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 조차도 몰라. 확인을 안 했으니까. 제가 도전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리뷰하는 게 내가 아침에 세운 계획을 저녁에 다시 보는 거잖아요. 잘했나 안 했나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걸 꾸준하게 지속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세운 계획을 저녁에 다시 점검하면서 오늘 잘 했군, 못했군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정말 너무 어려웠거든요. 습관이 안 돼 있고 하니까. 근데 제가 지금은 3주 동안 매일매일 꼬박꼬박 리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밖에서 술을 먹고 와도 리뷰를 하고 정말 무슨 일 있어도 리뷰하고 다음날 정말 늦어도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전날 리뷰한 다음에 오늘 플래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리뷰를 꼭 하고 넘어가요. 아무튼 제가 그렇게 리뷰를 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랐던 게 제가 매주 어떤 것들을 해내고 있는지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태스크들을 다 해치우고 있는지가 제 눈으로 보여요. 리뷰를 하니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는 이 공부가 좀 부족했구나. 그리고 리뷰를 하니까 이게 보여요. 내가 이 공부를 진짜 하기 싫어하는구나. 아니면 내가 이 루틴을 진짜 하기 싫어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를 더 선호하는지, 그리고 제가 일이 진짜 안 되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리뷰를 할 때 보면은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은 왼쪽에 내 계획을 적고요. 여기다가 이제 플래닝을 여기다 적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리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지금 여기처럼 똑같이 내가 6시, 7시에 뭐 이렇게 책 읽고 하기로 했어. 그러면은 이때 이제 내가 그 시간에 진짜 그걸 했는지를 그때그때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시간에 진짜 그걸 했는지, 그만큼 걸렸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해서 이렇게 쭈르륵 적는 건데 제가 정말 이거 채우면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리뷰를 하는데 이거 리뷰를 잘하는 팁도 있어요. 제가 그동안 덮었던 게 문제였다고 했잖아요. 플래너는요. 덮으면 안 돼요. 플래너는 덮으면 안 돼요. 덮는 순간 나는 그 계획과 그냥 완전히 영영 빠이빠이 하겠다는 거예요. 덮으면 안 돼.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 플래너를 활짝 열어놔요. 활짝 열어놔서 내가 그냥 바로 볼펜 들고 계속 체크할 수 있게끔 그냥 항상 옆에 둬요. 휴대폰 아니야. 플래너를 열어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다음 계획은 뭐지? 내가 계획했던 거 뭐지? 이렇게 슬쩍슬쩍 바로 보고 그 다음에 그거 너무 하기 싫어. 그러면은 내가 다른 태스크들을 이제 옆에다 막 적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막 여러 개 태스크를 적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태스크를 막 적으면서 내가 여기에다가 이제 적은 것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태스크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저는 여기다 넣진 않는데 이제 그런 중요하지 않은 태스크들 중에서 내가 해야 되는 친구가 있으면 그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날 해야 되는 투두 리스트도 다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대에 내가 뭘 할 건지도 계획해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그냥 바로 옆에 펼쳐둬서 옆에서 바로 그냥 계속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게 거의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 한 3주 정도는 계속 평일 내내 그냥 옆에다 펼쳐놓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제가 보니까 환경 설정인 것 같아요. 저는 환경 설정에 대한 정말 강력한 믿음이 있고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환경 설정에 대한 것도 제가 나중에 다뤄볼게요. 그런데 아무튼 이것도 하나의 환경 세팅인 거죠. 내가 옆에 이걸 펼쳐 놓음으로써 난 무조건 이 계획을 다 이행하겠다. 플러스 나는 계획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플러스 내 계획을 트래킹하겠다. 그래서 나는 꼭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고 그렇게 의미 있는 한 주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뷰가 저는 정말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계획을 세울 때 항상 정말 장황하게 썼어요. 여러 가지 계획들을 그냥 촤라락 펼쳐놨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했냐면 이제 5년 뒤에 이루고 싶은 목표 한 가지를 정해서 보통 이제 10년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5년으로 잡아서 5년 뒤에 이루고 싶은 목표 한 가지를 적은 다음에 이제 그걸 이루기 위한 올해의 3가지 목표를 적고 이제 그 3가지 목표에서 또 각각의 3가지 목표들을 적는 거예요. 일단은 가장 큰 목표를 설정을 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가고 싶은 그 5년 뒤의 골은 무엇인지 그걸 정한 다음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올해 무엇을 할 것인지 3가지를 큰 틀로 잡고 이제 각 틀마다 어떤 것들을 할 건지 3가지씩 정해서 그것들을 이제 올해 목표로 좀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목표를 설정 중이고 거의 다 설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새해 목표를 이제 우리가 항상 쓸 때 그냥 내년 목표만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크게 5년 뒤에 내가 어떤 큰 꿈을 이루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12월 달에 이 생각을 좀 잘 정리해서 좀 정말 컴팩트하게 2026년을 보내서 2026년 이번에는 내가 그 5년 뒤 골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5발자국 중에 1발자국 나아갔다라고 2026년을 마무리할 때는 정말 그 골을 향해 정말 1발자국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좋았던 그 계획법 중에 3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 딱 3가지를 바꾸니까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것들도 다 지켜지고 하루하루 몰입도가 좀 다른 느낌이고요. 그리고 나에 대한 파악도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 2026년 새해에는 계획법을 이렇게 좀 바꾸셔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리뷰를 하면서 트래킹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그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는 2026년이 됐으면 너무너무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난 이야기로 만나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댓글은 많이 남겨주세요. 그냥 너무 잘 봤어요 한마디도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힘이 되니까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꼭 또 만나요. 그럼 안녕!